그래서 MMPI 2 지난번에 임상 척도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제 타당도 척도. 그래서 오늘 뭐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이제 약간 처음부터 진행을 하자면 6학년 이상의 독해 능력이다. 6학년이라는 게 아니고 그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그 문자 해독 능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 그 여기 18세라고 돼 있는데 그 만 19세입니다. 만 19세. 제가 마음사랑에서 확인했어요. 만 19세. 성인은 만 19세. 그리고 MMPI A는 만 1318. 심리검사는 나이에 따라서 그게 좀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만 나이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심리검사는 라포를 형성하고, 이제 심리 상담에서도 라포 형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심리검사도 일종의 구조화된 상담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상담 따로, 검사 따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요. 음, 그런 점이 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심리 검사로부터 심리 상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리 검사도 일종의 구조화된 상담이다. 그래서 내가 상담사가 되고 싶은데 상담을 잘 못한다 하면은 이 구조화된 상담, 심리 검사부터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심리 상담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입장이지만 또 임상 경험도 있고 또 책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제 생각만으로 말하면 제가 수련을 하면 안 되죠. 그죠? 그 이론과 현장 경험이 결부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센터를 처음 차렸을 때 상담을 잘하지 못했어요. 근데 심리검사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해석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제 그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하고 상담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상담사가 되고 싶어서 이 과정을 들으실 텐데, 그래서 심리검사부터가 상담이기 때문에 심리검사를 꼼꼼하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심리 검사도 역시 심리 상담과 마찬가지로 라포라는 게 신뢰감 이런 뜻이에요. 오픈 마인드. 그래서 이제 오픈 마인드를 형성하고 검사의 목적 작성 방법을 설명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꼼꼼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MMPI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이 소요되더라. 이게 평균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2시간이 넘어간다. 어떤 사람? 소리에서 이야기돼요. 2시간 넘어간다. 어떤 사람? 조금 이상한 사람. 그죠? 어, 3시간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시간도 그 심리에서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것은 정신운동 속도가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문제를 시사하죠. 너무 빨리 한다. 쉽게 말하면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빨리 한다. 충동성, ADHD, 너무 늦게 한다. 우울증이나 강박증. 진짜 늦게 한다. 3시간, 조현병.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보통 1시간이면 끝나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문화에 답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MBTI 지필 검사로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사랑에서 M스코어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M만 하면은 요즘은 이제 그 기계화되고 자동화 하면은 그죠? 첨단 지식과 첨단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임상심의사 윤리에 나오거든요. 새로운 게 있으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시대적인 걸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M스코어를 사용해서 하자. 그래서 검사 링크, 이제 마음사랑에 들어가서 M스코어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 상대방 이름하고 핸드폰을 입력하고 이메일도 입력하고 보내면 카톡으로 가거든요.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 PC에 다운해서 할 수도 있고 PC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고 자격 요건은 이제 임상심리사 2급이면 된다. 그리고 이제 2급이 없는 사람은 상담학 석사에다가 MMPI 오크샵 있죠? 들으면은 또 그걸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MMPI2는 내가 이제 상단계를 떠나지 않는 한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접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매일 접하고 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을 계속 영원히 친구처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잘 배워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임상 촉도는 지난주에 했거든요. 비대면에서. 임상 촉도 몇 개? 자, 채팅창에 몇 개? 소리에서 해도 돼요. 채팅창이 안 보여.
건들다가 또 잘못될 수가 있어. 웬만하면 안 건드려야 돼. 자, 임상척도 10개죠. 건드렸다가 또 실수했습니다. 그죠? 선생님들 얼굴이 안 보여. 자, 임상척도 10개, 타당도 척도 9개라는 거죠. 그래서 임상척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척도, 재구성 임상척도, 보충척도, 성격병리.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을 다 할 거예요. 척도의 이름은 척도 번호를 사용해서 한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9, 0이라고 하자. 1, 2, 3, 4, 5, 6, 7, 8, 9, 0. 왜냐 하면은 그, 이 척도명이 1943년의 진단명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예를 들면 척도1 건강염려증은 1943년 때 진단명이지만 지금은 진단명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척도 7번 PT, 사이케스테니아는 신경쇠약이란 뜻인데 그때 진단명이고 지금은 쓰지 않는다. 그래서 1, 2, 3, 4, 7, 5, 6, 7, 8, 9, 0으로 하자. 그리고 SC 8번 척도가 65점이라고 해서 8번 SC는 조현병이잖아요. 조현병은 아니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지만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8번이라고 표시하자. 그래서 평균 50점, 표준 편차 10점. 내가 50점대에 내 점수 T 점수가 50점대면 나는 내 나이 또래 비교해서 평균적인 체크를 했다. 원점수가 평균적이다. 근데 이제 65점이 넘어가면 내가 내 또래보다 더 많이 거기에 반응했다. 그래서 유하다. 통계적으로 유하다. 표준 편차 10이에요. 표준 편차 10. 그래서 표준 편차 10이다. 평균에서 떨어진 기거리. 60부터가 조금 내가 내 또래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반응한 거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필요하겠죠. 65점이면 완전히 좀 유한 거고 60점부터가 좀 다소 내가 내 또래보다 더 많이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격이 원만하다, 정상이다 할 때는 이 임상 촉도가 50점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뭔가 힘든 게 있으면 보는 순간 이걸 볼 때 우리가 임상 촉도를 먼저 보거든요. 뭐가 뾰족뾰족하다. 그러면 뭔가 이제 급성이고 힘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상 촉도를 딱 보고 나서 이제 이게 솔직하게 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걸 보는 거죠. 어. 어찌 보면 이게 중요하고, 근데 태도가 어떤가 보자 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죠. 어쨌든 어떤 사람이 이게 뾰족뾰족하다는 것은 뭔가 문제를 호소한 거기 때문에 무효든 아니든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뾰족뾰족한가를 본 다음에 여기를 살펴보자. 그래서 여긴 타당도 척도 9개, 임상척도 10개, 타당도 척도, 브린트린, FB, FBS, LKS예요. 그래서 브린트린은 하나의 묶음이 하나의 묶음, F부터 FBS는 하나의 묶음이고 LKS. 그래서 9개 같지만 결국은 3개 카테고리다. 공부할 때 봄주아라 하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재구성 임상척도. 임상척도를, 이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임상척도를 재구성해봤다. 임상척도를 재구성해봤다. 그리고 이제 성격 병리 오요인 척도, 그리고 내용 척도, 내용적으로 567만원 나눠봤다. 그리고 보충적인 척도, 이것도 내용 척도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 논리적으로 이제 분석해 본 거죠. 카테고리 지어 본 거죠. 그래서 타당도 척도, 지난주에 타당도 척도 안 했죠, 선생님들? 자, 대답하실 분,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다 살펴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맞죠? 타당도 척도, 여기서 이 타당도라는 것은 통계학의 타당도가 아니에요. 많은 선생님들이 통계학의 타당도하고 헷갈리는데, 통계학에서 타당도가 아니고, 그냥 단지 검사태도, 가로치고 검사태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뭔가 심각하다고 나오는데, 가짜로 했을지도 모르잖아. 의심을 하는 거죠, 항상. 사람 의심. 의심해가지고 이게 솔직하게 했으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 맞는 거고, 솔직하게 안 했으면 이게 뭔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했죠. 1944년 때는 이것만 있던 거죠. 이것만. 10개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솔직하지 않더라 해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LFK가 있었어요. LFK. 근데 계속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돼서 오늘날은 9개.
MMPI 온판에는 LFK 3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브린트린, FB, FB, FPS, S가 추가됐어요. 추가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필기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LFK는 원래 있었고, 이 브린트린, FB, FP, FBS, S는 MMPI 2에서 추가됐더라. 그래서 검사 태도, 이제 스스로 자신의 정신병리를 보고하니까 그런 걸 자기보고형 검사라고 그래요. 스스로 보고한다. 그래서 자기보고형 검사는 이제 BDI라든지 BA라든지 문장완성 검사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그 KYSR이라든지 MBTI라든지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보고하니까 다 자기보고형 검사죠. 그 자기보고형 검사는 좋은 점도 있지만 솔직하게 했을 때는 좋지만 이제 단점 반응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왜곡하더라. 또 방어하더라. 축소하더라. 그죠? 여기서 반응 왜곡이라는 것은 증상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더라. 방어라는 것은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더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족도다. 그래서 검사 태도. 검사 태도를 파악해서 임상 족도를 해석할 때 감안해서 해석하거나 점수에 반영하더라. 그래서 문항 내용과 무관한 것은 무엇이냐? 무응답. 그래서 무응답, 대답 안 해보냈더라. 아니면은 둘 다 대답해봤더라. 그렇다, 아니다가 있는데 대답 안 했다. 둘 다 대답했다. 아니면 어떤 사람 세모로 이렇게 하거나 가운데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어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브린트린 무관하게 아무렇게나 응답했더라. 문항 내용과 관련해서 왜곡된 응답 평가. FB 가로치고 B입니다. B, BACK, P, 패스워드, FBS, 페이킹 배드 스케일. 그래서 부정예곡은 나쁘게 꾸몄다. 증상을 과장했다. 내가 정신병자인 것처럼 이렇게 페이킹 배드, 나쁘게 꾸민, 음, 과장된 왜곡, 과장했다. 이것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필기, 실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LKS는 긍정애고, 페인티콘. 좋은 것으로 꾸몄다.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몄다. 증상 축소. 같은 말이죠. 증상 축소. 증상을 긍정적으로 했다. 이거 X입니다. 그죠? X. 못하네요, 이거. 못할 거죠. 이게 똑같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긍정애고, 부정애고, 그죠? 이게 헷갈려요. 나쁜 것으로 꾸몄다. 좋은 것으로 꾸몄다. 증상 과장, 증상 축소. 그죠? 오타가 가끔 있네. 음, 알고 있으면 안다고 생각해서 안 봐버리거든요. 타당도 척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부응답 척도 cannot say 말할 수 없다. 나는 그걸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거는 타당도 척도로 이제 밑에 채점되어 오진 않아요. MMPI 1에서는 있었는데 없어요. 수검자가 응답하지 않은 문항 수이다. 그래서 열문항이면 조심스럽게 해서. 그래서 30문항 별표, 30문항이면 다시 하십시오. 그죠? 타당하지 않다. 30문항을 기억해야 돼요. 시험 문제 30 문항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이제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30문항. 그래서 실시할 때 가능한 모든 문항에 답하도록 하되 이제 답하지 못한 문항은 질적 분석. 어떤 문항에 답을 못했나? 모든 심리 검사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에요. 어떠한 심리 검사라도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이에요. 양적 분석이라는 것은 수치를 내봤다는 거예요. 숫자가 나오는 게 양적 분석이고 채점 절차가 있는 거예요. 질적 분석은 뭐냐? 검사 행동이라든가 관찰한다든가 그 사람이 한 말, 그죠? 그래서 심리 검사는 항상 모든 심리 검사는 양적 분석, 질적 분석이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문항, 어떤 문항에 답하지 않았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무선 반응 비일관성,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알아놔야죠. 무선 반응 비일관성. Variable Response Inconsistency.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VRIN 해서 N 해서 불인. 그죠? 그래서 유사하거나 상반된 67개의 문항 반응쌍에 대해서 유사 문항에서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 상반된 문항에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비일관적 반응을 걸러낸다. 어, 그래서 여기서 65점 이상에서 79점 이하. 이자가 들어가면 그 숫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65점부터 그러니까 79점까지는 주의해서 해석하고 80점 이상은 무효. 80점이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평균이 50점인데 80점이라는 것은 3표준 편차 떨어져 있기 때문에 80점부터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시 하십시오. 다시 해야 되니까 서로가 안 좋죠. 그래서 64점까지는 이제 제대로 했다. 우리가 65점이면은 뭔가 대충 했구나. 부주하게 했구나. 그래서 딱 봤을 때 대부분 성실하게 한 경우는 64점 이하예요. 대부분. 65점 이상한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꼼꼼하게 하라고 했는데 왜 대충 했냐 이 말이죠. 그럼 그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 내담자나 환자들은 64점 이하라는 거예요. 64점 미만, 아니 64점까지라는 거예요. 64점 이하. 아시겠죠? 65점에서 79는 좀 대충 했구나. 80점 다시 하세요. 고정반응 비일관성이라는 것은 True Response Inconsistency에서 TRIN, 트린. 그래서 내용과 무관하게, 저 아까 이것은 유사한 분야에서 다른 반응, 상반되면서 같다. 이거는 내용과 관련 없이 그렇다는 방향이나 아니다라는 방향으로 답했을 때 채점된다. 둘 다 아무렇게나 답하는 경향이지만 불이는 무선, 트리는 어떤 한 방향, 어떤 한 방향이라면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외에 T가 있었으면 약간 그렇다로 긍정 편향을 했더라. F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아니다로 부정 편향을 했더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비전형, 그게 전형적이지 않다. 뭔가 남들과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남들과 다르다. 인프리퀀시가 이게 비전형이라고.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은 조금 그 남들과 다르면은 우리가 배척당하거나 소외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것이 결국은 이게 잘 풀리면 개성이고 뭐 창의성인데 잘못 풀리면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려면 엄청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다가 왕따 당하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다가 욕 먹고 이러다가 이제 안 좋은 일 겪을 수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다가 그 대화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리도 어찌 보면 남과 다른 걸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개성을 너무 많이 추구하거나 남과 특이하게 행동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 싫어하면 왠지 그 모임에 가기 싫고 그 집단에 가기 싫고, 그죠? 왠지 자기 집에 있고 싶어져요. 자기 집에 있고 싶으면 고립돼요. 고립되면 어떻게 되냐? 우울해져요. 우울하면 또 어떻게 되냐? 이제 막 그 안 좋은 생각이 자꾸 자꾸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한청이 들리고 한시가 들리는 우리가 개성을 추구하되 좀 남과 그 전형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죠. 근데 너무 비전형적이면은 좀 그렇더라. 정신건강에 안 좋더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 교준 집단 10%만 응답하더라. 10명 중에 1명만 그렇게 대답하더라. 100명 중에 10명만 거기에 체크하더라. 그러니까 비전형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답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대로 써라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들여서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건 빨리 넘어가죠.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F가 그 65점 이상.
경우, 그죠? 이탈된 이상 반응, 평균에서 이탈됐다, 관습에서 벗어났다. 이제 비슷비슷하죠? 이제 이것은 그대로 이제 적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높을 때, F가 높을 때, 무선 반응. 어떨 때 F 촉도가 올라가느냐, 이대로 적어줘야 돼. 아무렇게나 답했을 때. 아무렇게 답하면은 F가 이제 올라가 버려요. 왜냐면 아니다도 많이, 그렇다도 많이 체크가 될 수가 있잖아. 보통은 아니다라고 해야 내가 건강한 사람인데, 아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다도 많이 체크돼 버려. 그러니까 F가 올라가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아니다를 많이 하겠죠.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인정하는, 그렇다는 정신병리가 있을 때. 또 심각한 정신병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한청환 씨가 들려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문항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내가 예를 들면 정신병원에 막 입원했어요. 입원했으면 MMPR 실시하면은 막 뭐가 뭔지 현실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 버리죠. 왜냐면 막 체크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막 눌러버리는 거죠. 원래는 아니다로 해야 되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증상 과자. 내가 정신병자인 것처럼 꾸미고 싶을 때, 내가 뭐, 보통은 아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가 더 드물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군대 가기 싫다든가, 내가 조현병으로 처리 진단받아서 가기 싫다든가, 이런 경우지. 보통은 우리가 증상을 축소하지, 과장은 많이 안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같은 말이에요. 증상의 과장이나 부정의곡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부정, 애곡, 페이킹 배드, 나쁜 것으로 꾸몄다. 정신병자인 것처럼 꾸몄다. 그래서 65점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비전형반으로 보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것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65점부터 80까지가 진짜 괴로운 사람. 65점부터 80은 진짜 힘들구나. 이 사람이 진짜 힘드네. 근데 80부터는 이제 무효 처리를 한다고 해서 무효, 그죠? 무효.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것은 과장한 것일 수도 있고 저항일 수도 있다. 저항, 그죠? 90에서 100은 아무렇게나 답했다. 그 나쁜 것으로 꾸몄다. 급성정신병, 급성스트레스. 그러니까 급성정신병 상태.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다로 체크한다는 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고 비전형 후반부. 이 B라는 것은 BACK를 말해요. 뒷부분. 그래서 이제 원래는 F만 있었는데 이게 생긴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567문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다가 태도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다 해서 만들어진 척도죠. 그래서 여기선 안 나왔는데 281, 281, 281번부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81번부터 바뀐다는 거죠. 후반부 281번부터. 그래서 점수 F가 90, 이제 FB가 90이에요. FB가 90. FB가 90인데 F가 60이에요. 60. 그러면은 이 사람이 뒷부분에서 더 그렇다 해버렸구나. 그래서 후반부는 해석 안 한다. 그죠? 그래서 후반부의 문항들은 뭔가 정확하지 않더라. 그죠? FP라는 거 P가 패솔로지가 정신병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것으로서 실제로 정신병리를 지니고 있어 F 점수가 높아질 가능성. 그래서 F가 65점 이상인데 진짜 정신병리가 있어서 F가 올라갔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FP는 그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도 반응하지 않은 문항에 그렇다로 했기 때문에 FP가 65점 이상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F도 믿을 수 없다.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는데 또뭐 이해가 안 되시면 개인적으로 카톡 주세요. 나중에 전화하시거나. 그래서 그 F가 65점 이상이야. 근데 진짜 힘든 거야, 진짜 괴로운 것인가를 알고 싶어서 FP라는 척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도 응답하지 않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상을 과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F도 믿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을 검사하면은 FP는 다 64점 이하예요. FP가 65점 이상인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보통은 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FP가 65점 이상이라는 것은 과장했다는 얘기예요. F도 믿을 수 없다. FP가 100점 이상 부정이고 이제 페이킹 배드라는 거죠. 환자인 걸로 꾸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증상 타당도. 이것은 큰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와요. 임상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시험 문제 필기 시험 같은데. 근데 그 상담 현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톰 밸리디티, 심톰, 증상 타당도. 영어로는 심톰 밸리디티. 그죠? 증상 타당도. 근데 약어로는 FBS. 왜냐면은 페이킹 배드 스케일의 약어 FBS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신체 장애 감정, 상해 관련 소송에서 나타나는 증상 가자. 신체 장애 감정이라는 건 교통사고에 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산재 환자라는 거예요. 산재 환자면은 이제 그 보상을 받고 싶겠죠.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보상 받고 싶겠죠. 그래서 꾀병 같은 거죠, 꾀병. 그죠? 교통사고 환자들은 거의 꾀병을 보인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임상심의사 자격을 뭐 2급이나 1급을 따서 뭐 대학병원에서 의뢰를 받았다든가 종합병원에서 의뢰를 받았다든가 개인병원에 교통사고 환자를 검사한다든가 그럴 때는 의미가 있고 교통사고나 산재 환자가 아닌 어떤 보상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증인 경우는 의미가 없고 보상 문제로 왔을 때는 이게 의미가 있고 그다음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해보면은 일반인들 있잖아요. 내 교통사고도 안 당했고 산재도 안 당했는데 FBS가 높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 보류 이렇게 책에 나와요.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자격증 따면 그 MMPI 2나 A를 사면 매뉴얼이 이렇게 따라와요. 이렇게 매뉴얼. 그죠? 매뉴얼이 따라. 이렇게 해석해라. MMPI 2 이렇게 두껍고 A는 이렇게 아주 얇네요. 그죠? 타당도 척도 하는데 1시간 걸리네요. 그죠? 꽤 시간 많이 걸린다. 그지? 이제 부인 척도, 라이. 어찌 보면 라이가 거짓말하다. 근데 우리는 거짓말 한 걸로 보지 않고 그 약간 방어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짓말과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 정확하게 대답 안 했으니까. 신문사설을 매일 꼬박꼬박 읽지는 않는다. 나 어쩌다 읽는데.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읽지를 않는다. 그러면 그렇다 해야 되는데 아니다. 자기가 매일 신문사설을 읽는 것처럼. 예를 들면 매일 8시, 6시에 일어난다.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뭐 기도를 한다. 하루 뭐 주말마다 100% 교회 다닌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외가 있잖아요. 화를 전혀 안 낸다는 거죠. 그죠? 약간 그러니까 나를 좀 좋은 사람, 긍정적으로 표현. 이게 실제 자신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워요. 근데 자기를 좋은 사람으로 표현하려는 방어적인 태도. 그래서 이제 65점부터는 이 사람이 좀 자기를 방어했구나. 80점, 3표준 표절 무효. 65점부터는 좀 방어했기 때문에 아예 무효는 아니고 조심스럽게 80점은 다시 하십시오예요. 65에서 79는 조심스럽게 해석해서 약간 이 사람이 방어를 했기 때문에 임상 촉도를 약간 높게 해석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65점짜리가 하나도 없고 60점이면 60점 뭐 2번 척도가 60점이다. 그럼 그것을 약간 높여서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강도 척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직하게 응답하지 않으면서 긍정적이며 잘 적응하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했을 가능성. 60에서 64는 세련되지 못한 방어상이요. 세련되지 못한 방어상.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60은. 그죠? 이것도 이제 65점부터 딱 보는 게 아니라 60에서 64부터. 여기서부터는 약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 척도는
이제 경직된 사람, 뭔가 그 사고방식이 융통성이 없고, 이거 아니면 저거.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유연성이 부족하고, 또 도덕적, 자기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실제 도덕적인지를 알 수 없어요. 사람은 뒷모습을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가치를 과대평가. 이건 알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제 방어기제 억압과 부인. 참는다, 숨긴다. 억압, 무의식에 집어넣는다. 부인, 현실 부정을 한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도 솔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뻔히 속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죠. 속마음과 겉표현이 다르다. 자신의 어떤 동기에 대한 통찰,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아, 자기에 대한 어떤 성찰, 자기를 잘 모른다. 이게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교계 종사자 같은 경우, 목사, 스님, 뭐, 수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상을 추구하잖아요. 높은 도덕성. 그래서 높을 수가 있겠죠. 또 순박한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산골소녀 옥진이 같은 사람, 그죠? 고령자. 또 여기다 하나 포함시키자면은 저항력자. 저항력자도 왠지 그 저항력자 또 하나 포함시키면 열등감이 있는 자. 이건 제가 저항력자는 책이 나오고 열등감은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 열등감이 없고 자신감이 많다면 나 이런 사람이라고 딱 드러내겠죠. 근데 뭔가 열등감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포장지 같은 거죠. 그죠? 뭐 과자 같은 경우도 포장지가 화려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포장한다는 거 자기를. 자기가 진짜 뭐 내실이 있다면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실이 없으니까 약간 포장할 수가 있겠죠. K, 커렉션. 근데 C가 아니고 K인지는, 왜 K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커렉션. K, 발음이 K라서 그런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교정척도인데 뜻은 이것도 방어예요. 둘 다 방어예요. 부인이지만 뜻은 방어. 교정인데 뜻은 방어. 예를 들면 이런 거다는 거죠. 가끔 뭔가 때려부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이 K가 높은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한다는 거죠. 역시 이제 이거 방어적 태도이지만 약간 미묘하더라. 세련된 방어. 그래서 L은 우리가 나이브라고 하고 이건 세련되면 sophisticated. 그죠? 이것은 K 같은 경우도 조금 별표 하나 정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련된 방어이기도 하지만 또 좋은 뜻도 있어요. 자아 강도, 그죠? 에고 스트렝스. 정신건강 양호하다는 거죠, 그죠? 또 심리적 자원, 뭔가 그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내적 자원이 있더라. 그죠? 65, 방어적. 40에서 64는 균형 잡힌 가치관.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도 인정. 그래서 방어도 하고 인정도 하는 거죠. 방어라는 것은 그 어찌 보면은 그 전쟁터로 말하면 칼이죠. 그죠? 인정한다는 건 방패죠. 창과 방패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창도 필요하지만 방패도 필요해요. 그죠? 맞나요, 비유가? 이것은 어디가 시험에 나와요? 40점이야, 40점이야. 이게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1표준 편차 이하, 40점 이하를 낮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40점 이하는 낮은 척도다. 그래서 이 K가 낮은 사람들은 이것은 제가 이론적으로도 하고 제가 자신감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은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것과 책에서 본 것을 결합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책만 본 사람들은 이제 말할 때 좀 힘이 없겠죠. 나는 이제 실제로 많이 봤으니까. 40점 이하는 자기를 비판한다. 자아 비판. 항상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평가를 한다는 거죠. 또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고
또 사회에 수능적이고 억제돼 있고 약간 고립. 사람을 많이 안 만나고 본의의 수능. 그래서 수능. 그래서 저도 가까운 지인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다 아니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니까 K가 높겠죠. 65점 이상. 근데 그렇다 하는 경우 이게 낮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뭐 이렇게 좀 충고나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런 걸 해줬을 때 그 100%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게 40점 이하겠죠. 근데 때로는 아니라고 말하는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그 적당히 말하는 사람은 40에서 64점. 그래. 어쩔 때는 그래라고 하고 어쩔 때는 아니라고 하고 상황에 따라 자기가 진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래. 나 그런 점이 있지. 또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40점 이한 사람은 아닌 것도 자기가 사실은 능력이 뭐 어떤 있고 또 뭔가 잘하는 게 있는데도 넌 잘하는 게 없어 그러면 잘하는 게 없지. 너도 못생겨서 그러면 자기도 괜찮은 부분도 있는데 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금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 40점 이하라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담센터에 온 사람들은 자존감이 핵심적인 문제니까 이게 낫겠죠. 선생님들이 뭐 제가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점 정도 하고 50분까지 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50분 하고 한 5분만 쉬고 밤이니까 11시 이전에 마치는 게 어떨까? 좋죠? 쉬어봐야 뭐예요? 그죠? 이제 빨리 수업 끝나고 이제 할 일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과장된 자기 제시라는 것은 이제 슈퍼레티브 과장된 셀프 프리즌 과장되게 나에 대해서 표현한다. 그래서 이 S는 이제 상담받으러 온 사람, 내담자나 상담소 가면 내담자, 병원 가면 환자, 내담자나 환자 집단이 아닌 비임상 집단. 예를 들면 인사선발, 내가 삼성에 들어가고 싶다, LG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경우. 보호감찰, 내가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감옥에 나가고 싶다. 이제 우리가 감옥에 내보낼 때도 그 사람이 교정이 잘 됐는지 검사를 해요. 교도관들이. 또 양육권 평가. 실제로 선생님들이 이런 경우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이혼을 했다. 근데 내 사랑하는 딸을 내가 데려오고 싶다. 그런 소송이 많아, 양육권 분쟁이. 그럴 때 이제 법원이나 이런 회사나 교도소에서 MMPR을 했을 때 S가 65점 이상이면은 이 사람은 뭔가 자기를 과장되게 표현했구나. 그래서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결정과 심리적 문제. 나는 이거 완벽한 부모다. 나 완벽히 교정됐다. 나 진짜 완벽한 신입사원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약점을 전혀 인정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70점 이상이면 매우 방어적, 65점부터 우리가 과장된 자기 대시. 그래서 여기서 65점 이상 넘어가면은 이걸 해석하는 사람도 저 같은 임상심리 전문가니까 오히려 회사에서 탈락해버리고 감옥에서 못 나가고 또 내 자녀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면 우리 같은 경우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혹시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또 닥치면은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그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해줄 수 있겠죠. 어디 회사 들어갈 때 너 솔직하게 해라. 이렇게 그죠? 아는 게 힘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 문제 나오면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막 50, 60 막 헷갈려. 평균이 50이다. 내가 50점이면 평균적인 그 온점수를 평균적으로 반응했다. 표준 편차식 T 점수가 70이 아니고 65점이더라. 근데 MMPI2가 아니라 MMPI 온판에서는 70을 또 시험 낼 수 있어, 누가. 온판에서는 70, 2에서는 65.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이유가 있다고. 아주 복잡해요.
기출문제나 필기시험에 시험이 나왔어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쉬운 게 나오면 또 글씨매가 떨어져 버려요. 그죠? 틀려버려요. 그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65. 실기시험 기출이 아니라 필기시험 기출. 왜 여기서 기출이라 적어놨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당도 척도는 다 했고, 이제 그 임상 척도는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하면서 다시 한번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척도 1이 높으면은 신중하다. 신중하시군요. 일반인이 척도 2가 높으면 평가. 자기를 자꾸 평가한다. 그죠? 평가를 많이 하시는군요. 비판한다는 거죠. 3번이 높으면은 일반이라는 것은 환자나 내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일반이 높으면은 표현을 잘 하시는군요. 척도사가 일반이 높으면은 주장을 좀 잘 하시네요. 남성성, 여성성이 높으면, 남자가 높으면 역할 유연성이 높으시군요. 여자가 높아도 역할 유연성. 그래서 여잔데 일하러 갈 수도 있고, 남잔데 부엌에 가서 밥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말하는. 척도는 6이 높으면 호기심이 뛰어나시군요. 높군요. 뭘 궁금해 많이 하시군요. 척도 7은 강박증이라고 해서 조직화. 이게 높은 사람은 계획을 잘 세우고, 기획을 잘하고, 어떤 구조화를 잘하거든요.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실제로 그래요. 조직화를 잘 하시는군요. 조직화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조직화를 못하면 이게 아무것도 구슬을 꿰지 못해. 그러면 아무것도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조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는. 조현병, 이제 상상력이 뛰어나시군요. 경조증, 여르가 높군요. 내향성, 자율성이 높으시군요. 이제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험에 필기 같은 데 나와요. 다 시험에 어떤 것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시험이라는 거는. 이제 그리고 이거는 했죠. 지난번에. 자, 이것은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시험관에서 처음은 뭐 이게 또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주로 많이 나오는 건 1331. 임산척도에서는 이 PA가 제일 잘 나오고 6번이 높을 때 코드 타입은 이제 2개 이상이 65점 이상일 때를 우리가 코드 타입 해석이라고 해요. 1331이 이렇게 나오고 1331에서 3번은 그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 3번은 별표 3개예요. 특이한 척도더라 이거죠. 그리고 뭐 2772 이것도 나올 수가 있죠. 제일 많은 사람들. 2772. 13은 이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예요. 27은 우울 불안 감각 장애. 4994는 청소년이면 후행 장애. 성인이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 그리고 양극성 장애. 9번이 높기 때문에 6886도 나올 수가 있겠죠. 조현병. 6886 이런 것은 이걸 애울도 하지 말고 6의 특징과 8의 특징을 그냥 나열해 주면 맞아요. 그리고 진단은 그 정확히 적어야겠죠. 조현성 성격 장애, 조현형성 장애, 편집성 성격 장애, 조현병. 네 가지 진단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용 척도로 들어가서 내용 척도는 뭐냐면은 MMPI가 경험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론에 입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질문지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567문항을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봤다. 논리적으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상 척도의 의미를 확인하거나 상세하게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대면 수련에서 말했지만 임상 척도가 65점 이상이면 거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높은 게 없어. 그리고 이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내용 척도를 살펴보거든요. 척도사가 상승되어 있어요. 척도사가 65점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내용 척도 팸이 상승돼 있고 ASP, 팸은 Familiar Problem, 가족 문제. ASP는 Antisocial Practice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사회적 행동 뭐 이런 뜻인데 가족 문제는 상승했는데 이거 정상이면은 이 사람은 가족과의 문제가 지금 좀 있구나. 근데 반사회적인 사람은 아니구나.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걸 몰랐으면 모르지만 이게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또 확인하고 싶어지죠. 그죠? 내용 척도 ANX 불안, FRS 공포,
OBS 강박성, DP 우울, HA 건강염려, 비즈 기태적 정신상태, 기이하다, 이상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ANG 분노, CYN 시니시즘 냉소적인 거 있죠? 인간은 다 그렇지 뭐 세상은 다 그렇지 시니컬하다 이런 뜻이죠. ASP antisocial practice 반사회적 특성, TPA 타입 A유형 A유형은 급하고 경쟁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 말이에요. 필기에 나온 적 있어요. 반대로 B유형은 느긋한 사람이에요. LSE low self-esteem 낮은 자존감, social discomfort 사회적 소드 사회적 불편감, familiar problem familiar라고 다른 나오더라고요. 가정 문제, work interference 직업적 곤란, WRK TRT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부정적 치료지표 지난번에 유튜브에 보니 했던데 또 하나 네거티브 트리트먼트 인디케이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한 5분만 쉬었다가 그 7시 55분에 재구성 임상 척도부터 하겠습니다. 재구성 임상 척도 보충 척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MMPI2 실시화 해석이라는 PDF 드린 것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7시 55분에 하도록 할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교수님 죄송한데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지금 교재 어떤 거를 가지고 하시는지 지금 몰라서. 누구세요? 아, 저 이미환입니다. 아, 네. MMPI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이론서 2급 사셨어요? 아, 그거를, 어, 보내주신 거는 다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 명칭이 그러면 뭐예요? 지금 그 임상심리사 2급 실기 이론서라니까요. 2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 들으려면 2급 책을 사셔야 돼, 2급.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헤매고 있는 게 그걸 안 산 것 같아요. 뭐 그러신 것 음,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 무료로는 들을 수 있으나 책을 사야 돼. 책은 안 줘. 그럼 지금 보내주실 수 있어요? 입금할게요. 지금 그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계속 헤매고 지금 있었거든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니까 이제 다음에 음, 좀 일 처리해요. 지금 이제 그건 안 해. 다른 그래요? 주제로 넘어가. 그럼 오늘 자료 올라오신 걸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MMPI2 실시화 해석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